저희가 오늘 발표할 쟁점은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유튜브 플랫폼 이용 규제를 해야 한다입니다. 저희가 이 쟁점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극과 토론의 형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먼저 저희의 연극은 유튜브 이사회라는 배경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 팀원들은 이사회 멤버로 연기하는 동시에 찬반으로 나누어서 양쪽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은 유튜브 직원의 신분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상황으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에 청중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극 속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스 형식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유튜브로 인한 청소년 모함 범죄 등이 늘어나자 청소년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직접 유튜브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규리 기자. 네, 저는 지금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달해 주십시오. 네, 최근 유튜브로 인한 유해 컨텐츠들과 편향적 정보 전달 등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자 직접 청소년들의 보호자와 교사들이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는 유튜브 코리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유튜브 측과 정부 측의 확실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유튜브 코리아 측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유튜브 코리아는 빠르면 이번 주 정식 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SMU 뉴스 김규리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논의를 할 거라는 거 모두 알고 있지? 자, 오늘 다 참석했는가? 예, 참석했구만. 자, 오늘 우리 이사회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유튜브는 현재 유튜브 키즈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네. 그러나 최근에 더 높은 연령대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유튜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들에게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가 현재 우리 회사의 주요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지. 이에 대해 우리 회사 유튜브에서는 지금 유튜브 키즈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튜브 청소년 모드인 유튜브 유스를 새롭게 런칭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는 일반 유튜브 모드, 유튜브 키즈 모드, 유튜브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게 되는 거지. 청소년 모드에서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편향적 사고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에 적용되는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의 50%로 줄여 만 14세 이상 청소년 모드인 유스트에 적용할 생각이네. 또한 해당 나이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들에 대한 제한 기준을 설립해야겠지. 기준에 따라 영상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유해한 영상이면 이에 현실에 대입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영상 하단에 명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역시 나온 의견이었네. 그렇다면 오늘 이사회에 정식 개최를 선언하겠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는 찬성합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들에게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행되어지는 서비스로도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정혜 이사와 민서 이사는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다 우리 모두 유튜브 회사의 번영을 위한 거니까 천천히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각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겠지. 나와 우리 직원들이 중립적으로 딱 봐줄 테니까 우선 찬성 측부터 시작해. 네, 그러면 저희부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쟁점에 찬성합니다. 수리남, 더글로리아 같은 콘텐츠를 대부분 접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는 성인용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미성년자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마약의 소재가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며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 모방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한 번씩은 조폭 유튜버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나 수감 생활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입니다.
이러한 조폭 유튜버 콘텐츠로 인해 모방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10대 조폭 검거 건수는 꾸준히 늘었으며 2021년에 28명, 2022년에는 62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방 범죄의 위험과 더불어 미성년자의 규제 없는 유튜브의 사용은 정서적, 신체적 악영향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30kg대를 인증한 영상, 먹고 토하기, 즉 먹토와 같이 식이장애와 관련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 콘텐츠를 청소년이 접하면서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적 악영향과 더불어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서적 악영향 또한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유튜브 플랫폼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등의 유해 콘텐츠들이 노출되지 않게 미리 우리 쪽에서 필터링 해주자는 의견이군. 요즘은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드라마의 클립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니까 말이야.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이지. 맞습니다. 민서이사가 앞서 잘 말해준 것처럼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기 학생들은 정상적인 도덕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연령 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디지털 웰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매체를 보고 있을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고 혹은 멀미가 났던 적 있으시죠? 유튜브의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한 중독은 특히 청소년들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멀미, 디지털 치매뿐만 아니라 도파민의 내성이 생기게 해서 뇌가 더욱 강력한 자극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폭력적이거나 삼광 화면이 나타나는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면 간질과 해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들이 건강 위협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경우 스스로 디지털 사용 시간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유튜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는 경험을 겪어봤어. 나도 이런데 청소년들의 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주겠는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웰빙을 위해서 우리가 그 틀을 마련해주자는 의견인데 아주 좋고 바람직한 의견이긴 해. 그리고 사장님, 필터버블과 에코챔버라는 단어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정의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게. 사장님을 위해 저희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터버블이란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의 관심에 맞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에코챔버도 이 필터버블과 이어지는 정의인데요. 마치 저희가 안에 있는 이 회의실의 방처럼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용자의 신념이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처럼 필터버블과 에코챔버의 현상들이 강화되어 미성년자의 개인적, 정치적, 심리적인 신념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훗날 사회의 일원이 될 미성년자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갖기보단 건강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일깨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저희 쪽에서 더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민서 이사와 정혜 이사는 유해 콘텐츠들로 인한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저해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기의 올바른 디지털 웰빙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우리 쪽에서 규제를 해주자는 주장이고. 잘 들었네. 근데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청소년 보호 모드를 시행한 사례가 있는가? 네, 사장님. 실제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에서 청소년 보호 모드를 시행하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청소년 보호 모드를 시행하게 된 주요 계기 역시 중국 청소년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리빌리에서는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면 하루 이용 시간이 제한되고 유해 콘텐츠 시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플랫폼들도 청소년 보호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 저희 또한 현재 청소년 이용 실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련 유해 콘텐츠들이 저희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좋아. 찬성적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고 다음은 따로 규제하지 말고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자는 반대치 의견을 들어보겠네.
네, 저희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쟁점에 반대합니다. 기존 유튜브의 나이 제한 기준은 만 13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만 14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만 14세가 되면 형사소년사로서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각종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안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도 이때 주어집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만 14세가 자율성이 크게 부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코리아도 해당 나이를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시청한 콘텐츠를 직접 선별할 자기 결정권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 능력이 가져져 있으므로 해당 연령층 사용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 기업이 이용 규제를 통해 미디어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면 과연 청소년들은 부족하게 공급된 미디어를 어디서 찾아보게 될까요? 바로 불법 사이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 규제 강화는 청소년들이 불법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재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제한은 솔직히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찬성 측이 언급했던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 앱에서 청소년 모드를 시행한다면 볼 수 있는 콘텐츠는 라이브 방송, 추천 애니메이션 등 제한된 코너만 볼 수 있도록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모드를 앱에서 함부로 강요할 수 없었고 청소년 모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이용자의 선택에게 맡겼다는 점, 그리고 빌리빌리에서 제한되는 콘텐츠들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제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히려 미성년자의 미디어 인식 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가 현대사회의 큰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만큼 하나의 문화로 대우받을 수 있고 사회의 요구에 맞게 맞춰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반대측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반대측 프레젠테이션은 유튜브 청소년 서비스, 즉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거군. 또 만 14세 이상은 충분히 자율권을 보장받을 나이라는 점도 일리가 있고 자, 이렇게 반대측도 이제 다시 자리에 앉게나. 이렇게 각자의 의견 어느 정도 들었으니 아까 못했던 서로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네. 누구부터 하겠나? 네, 저희 반대측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주장했던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의 능력,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일지라도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또한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단지 자극적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문화생활을 억압하고 정보 탐색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인권 침해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그니까 소비 측에도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위축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적용적인 키즈락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령 제한으로 인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준을 대면서 영상 창작자에게 규제를 건다면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창작물의 생산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리 이사님은 유튜브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게 될 시 유튜브 동영상 생산이 위축되고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성 측이 제시한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희 입장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청소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저희 유튜브의 순이익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강력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 귤이 이사 말대로 우리가 무슨 정부도 아니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환경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하장으로서 의문이 들긴 하는구만. 어쩌면
조금 우리만의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윤을 주는 고객일세. 내가 최근에 본 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앱이었고 또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에 가장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바로 10대 남자 청소년이었네. 우리가 유튜브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10대 남자 청소년들의 탈주가 우려되진 않겠는가?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측 말대로 유튜브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게 되었을 시 소비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위축될 수 있음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에 따라 동영상들이 모드들마다 분배되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는 영상의 소비는 그 연령 이상의 저희와 같은 성인들이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리 이사 말대로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이긴 합니다. 10대들이 저희 유튜브에게 소중한 고객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저희는 유튜브 청소년 모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긍정적 효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잖아요. 우리 유튜브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유튜브 수익적인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유튜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영상들을 분류한 작업은 누가 할 것이며 그 영상들을 분류할 기준들을 마련하는 데 들 시간이나 돈은 어디서 구해오겠다는 겁니까? 저는 자선사업체가 아니라 손익을 따져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이미 할당량을 채워 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새로 개설하고 채용 공고를 내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시행 중인 유튜브 키즈 모드도 영상들을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있다고 하기 힘듭니다. 15세, 19세 시청자 애니메이션이나 심지어는 아이돌 직캠까지도 키즈 영상으로 설정됐다고 문의를 받아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청소년 모드의 기준을 설정하실 건가요? 그 기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만약 영상들을 연령별 맞춤으로 구체화하고 분류, 검토 과정을 겪게 된다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영상의 양을 저희 측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신속하고 시사성 있는 영상들을 제공받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희 같은 플랫폼들은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지금 반대측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투자와 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워 도전을 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번 주에 시해한 분들의 얼굴을 잊으셨습니까? 더 이상 우리도 우리만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때로는 부딪혀봐야 합니다. 이는 저희와 같이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만 유튜브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자니까. 자, 이렇게 반대측에서 제기한 반론을 잘 들었고 일단 다들 앉게. 찬성 측은 반대측에 반론할 내용이 있는가? 네, 저희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규리 이사님이 유튜브의 연령 제한은 청소년들의 불법 플랫폼 접근을 재촉하신다고 하신 것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해봤자 불법 사이트 사용이 늘어날 테니 규제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어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요? 유튜브라는 대기업의 이사라는 분이 당당하게 할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사님께서는 지금 제 의견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규제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장은 규제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저희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 저작권 의식을 무너뜨리고 선정적이고 사행성 광고들로 도배된 불법 사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유튜브가 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아직 도덕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의 연령 규제는 단순히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법적 및 사회적으로 경고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가 유해 콘텐츠의 제한과 단속에 함께 동참하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접근하는데 반향이 생기도록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연령 제한이 불법 사이트 이용률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해 콘텐츠 노출 감소라는 편익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감소할 만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찬성 측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유튜브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권은 인정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을 근거로 청소년의 유튜브 규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율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보호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거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긴 한데 반대 측 반론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찬성 측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재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층 중 한 세대인 만큼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소년층의 유튜브 시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스스로 미디어의 신뢰성이나 건전성을 판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를 기회를 축소하는 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앞서 규리 이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영상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시점이 늦어질 텐데 이때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 고객층을 다른 비디오 플랫폼, 경쟁사, 특히 이미 쇼폼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 중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빼앗길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유튜브 코리아는 결국 공익단체가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네. 양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서 사장인 나 혼자만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네. 또 오늘 회의는 단순 회의가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참석해준 이사회인 만큼 오늘 의제에 대한 결론은 과반수로 결정을 하겠네. 모두 여기 모인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한 개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역시 묻고 투표로 오늘 이사회의 결론을 짓도록 하지. 오늘 우리 회사의 유튜브에 중대한 결정이므로 모두 신중히 고심하여 한 표 던져주면 좋겠네. 자,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에 쟁점에 찬성하는 우리 직원들은 손을 들어주게. 자, 그렇다면 몇 분쯤 나왔어요? 8분. 네. 그렇다면 오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플랫폼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 즉 현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반대 측 직원들은 손을 들어주게. 20명. 자, 그렇다면 압도적인 비율로 반대 측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플랫폼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에는 반대로 결론을 내리겠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이사회를 마무리하도록 하지. 오늘 이사회의 폐회를 알리겠네.